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이번 달에 이 많은 추가적인 정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엔 아주 충격적인 정책들도 포함이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어제 얘기가 나오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삭제해서 소급 적용시키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미 말이 안 되는 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내일이 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차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도 안 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각종 혜택을 들고 나온 지 불과 3년도 안 됐습니다. 자, 그때 나왔을 때 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놓으면서, 규제를 내놓으면서 하나의 당근으로 뽑았단 말이죠. 자, 여러 가지 혜택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분양권에 관련해서는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해주고 합산을 피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 주택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진 겁니다. 두 개가 같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많은 그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분들이 모두 등록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자,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툴로 활용하면서 이전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분들도 이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계산에서는 지금 주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을 팔게 하거나 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걸로 국한돼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풀이 있었던 겁니다. 신규로 이 1주택자건 무주택자건 다른 분들,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 분들이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혜택이 너무 많네 해서 이 혜택을 난 봐야지 하면서 신규로 매입을 한 거지, 주택을. 자,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계산한 거에서 범주를 넘어서서 이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등록한 물건이 2018년 한 해에만 38만 채가 등록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거의 보통 10몇만 채 정도, 그러니까 중반대 뭐 15만 전후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는데, 2018년은 38만 채가 기록이 됩니다. 왜 그랬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2018년 4월부터 중과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엄청난 양이 증가가 됐고, 그 이후에도 뭐 정책, 또 9.13 정책이라던가 아직 몇 가지 혜택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기 이전에 등록한 물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018년에. 네. 그래서 그때 불과 몇 년도 안 됐을 때 이렇게 적극 장려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번에 이 시장의 불안정, 폭등장을 불러온 주범이라고 일컫는 세 개를, 3대장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되면서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물건이 감소했다. 첫 번째, 일단 거래하는 공급량, 우리가 공급이라고 해서 신규 공급, 무조건 만들어내는 공급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물량도 공급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니까 2주택 10% 가산,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20% 플러스 가산, 이러다 보니까 이 팔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감소.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오늘 얘기이기도 한데, 이 각종 혜택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했죠? 기간을 내세웁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그리고 혜택을 보려면 5년, 10년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등록 물건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또 공급 감소. 그렇죠?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이 두 개가 다 공급 감소의 부작용을 낳는 제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자, 저금리 상황. 지금 현재 1억을 빌려도 뭐 나가는 이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고 매매가 자체도 이전의 규제가 없었던 장부터 해서 꾸준하게 크게 올라온 그 이유가 하나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대장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공동 발의안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인터넷에 돌면서 뉴스 터지고 카페에도 이런 글이 수십 개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강모 의원이 공동 발의 협조 요청을 했고 그 협조문이 지금 다 돌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 때문에 혜택을 삭제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문제가 된 과도한 혜택이 뭐냐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소득세 감면, 이런 혜택들을 다 삭제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임대사업자 들어오는 분이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이전 영상에도 제가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그 잔금 대출에 대해서, 분양권에. 근데 임대사업자도 제가 일요일 날 영상 올렸는데 바로 지금 이틀 만에 또 소급 적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상식적인 거죠. 위배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3년 전에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뭐 통과가 될까 말까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추진하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문턱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 근데 중요한 게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했다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소급 적용이라고 하면 기존의 임대사업자 또한 동등한 권리를 적용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들 다 삭제할 테니까 임대사업자 할래 말래 페널티 없이 소급 적용이 되면 임대사업자도 지금 기존에 내신 분들 아무 페널티 없이 임대사업자 취소가 가능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안에 끌어다 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두들겨 패는 거죠. 과태료도 지금 올렸죠. 3천만 원입니다. 이제 1천만 원에서. 그리고 임대료도 못 올리게 지금 막혀 있죠. 5% 상한 있죠. 그리고 강제 의무 기간 있죠. 지금 대부분 8년으로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 상태입니다. 근데도 혜택 때문에 참고 등록한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토사구팽인 거죠. 자, 정말 부동산 시장을 원한다면은 소급 적용을 할 테니까 혜택이 너무 과도하고 이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미안한데 등록하라고 해서 미안한데 새로 신규로 등록한 게 너무 많아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다시 선택지를 줄게. 임대사업자 혜택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취소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돌려서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니까 양도세 중과 그 받기 이전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팔 기간을 오히려 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시적 배제처럼, 그렇죠? 이미 끝났는데 이제 7월 됐으니까 그렇게 기간을 또 주면서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줘야 뭐 시장에 물건이 나오든가 하겠죠. 좀 합당하게
누가 봐도 합당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삭제를 하는구나 라고 보여지게끔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지금 혜택만 뺏어가는 그런 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전적으로 이 민간 임대 물량이 임차 시장 안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주택자 막 욕하시죠? 정부의 프레임에 갇혀서 다주택자 나쁜 사람들, 하나면 됐지 왜 여러 개를 가지냐? 근데 이분들이 여러 개를 가지니까 이렇게 임대 시장이 안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집들을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예? 정부에서 지금 임대 주택을 많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서울과 수도권, 특히 땅값이 비싼 지역 중심으로 민간 임대 물량을 만들어주고 있고 임차 시장을 안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임차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과태료가 올랐죠.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그냥 마음대로 취소하게 되면 3천만 원입니다. 한 채당. 자, 근데 지금 임대, 요즘 전세가 올라가는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냥 억 단위씩 올라갑니다. 자, 과태료를 그냥 내고 임대가 올리는 게 나아요. 이미 등록을 17년에 했다라면은 지금 이거를 번복을 하시고 요즘 시세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억 단위 이상입니다. 물론 이 소형주택들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일단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뭐 원룸 이런 것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아파트 그냥 투자로, 사실 이분들을 정부에서 잡고 싶어 할 텐데 어쨌든 이 과태료 그냥 내고 취소하고 그냥 전세가 억 단위씩 올리면 그럼 피해자는 누굴까요? 과연? 자, 이 과태료 3천만 원이 단순 지출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3천 투자해서 내가 돌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억 단위 이상 늘어나게 된다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혜택이 없으면 이렇게 하죠, 무조건. 혜택이 없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임대가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공급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지금 발이 아픈데 자꾸 이 머리만 만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 나으라고. 잘못 처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만 나는 거지. 그렇죠? 자, 종부세 합산돼서 이제 내게 되면, 그쵸? 그 세금을 어디서 구할까? 같은 얘기입니다. 합산되면 어디서 구할까요? 임대가 올려야지 뭐. 그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유지하면서, 양도소득 중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임대사업자 혜택만 소급시키고, 뭐 좋게 얘기해서 또 임대사업자 취소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다고 쳐요. 그래 봐야 시장에 추대될 수 있는 물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혜택을 취소하게 되잖아요. 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혜택이 있었죠. 임대사업자 기존 사업자들 중에서 그분들은 2018년 4월 이전에 내신 분은 단기로 하신 분들도 이 중과를 배제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5년이면 이제 2023년 이 정도죠. 그렇죠? 2023년 정도만 되면은 그 중과 받지 않고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등록하신 분은. 근데 지금 만약에 삭제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과 적용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껏해서 이제 23년부터 물건 나올 거를 또 묶는 거예요. 또 묶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멍청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3년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18년이 뭐 38만 채였죠? 그러니까는 그때로 5년 계산했을 때가 딱 제일 많은 거지. 그쵸? 자,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지금 나온 거는 쌀데기가 하나도 없는 소급이거든요. 결국 증세 효과만 있는 겁니다.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세는 뭐다?
임대가의 촉발만 시키는 촉발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무서운 얘기 제가 드렸죠. 과태료 3천 내고 전세가 2017년에 만약에 등록했다 쳐요. 그러면은 5%밖에 못 올리니까 무조건 어김없니까 한 2억은 더 올릴 수 있지. 그쵸? 일부 뭐 아파트들 얘긴데. 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방관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소급되면. 이 땀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그 분양 관련해서. 그 28만 가구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 그쵸? 피해를 보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임대사업자. 자,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등록하신 분들에게 물론 2018년, 17년 등록하신 분들이 가장 뭐 이번 소식에 뭐 울분을 터뜨리겠죠. 근데 이번 일도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은 소식이 없네요. 다 상식을 벗어난 이제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셔서 버티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낸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 소개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책을 파는 책 장사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일단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이전까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아주 쉽게 책을 읽으시면 아마 한두 시간 안에 다 읽으실 정도로 좀 쉽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입문하는 서적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시야에선 아파트뿐만 아니라 작고 저렴한 주택부터 빌딩까지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이야기를 쉽게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뭐 영상을 드리고 추가로 정보를 드릴 텐데 이게 입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는 각 종목별로 어떤 지역을 보면 좋을지 지역적인 얘기까지 제가 잘 써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